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붕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틀 부분에서 제일 먼저 물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매. 자, 물매는 경사를 두는 것을 우리가 물매라고 칭합니다. 물매. 그래서 물매는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높이로 보통 비율로 나타내게 됩니다. 수평거리 10cm에 대한 이 직각삼각형의 형태의 지금 현재 높이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5cm였다 가정합시다. 5cm. 그러면 이 경사의 물매는 5cm 물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반 평물매 개념으로 이게 바로 5cm 물매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cm 물매라고도 하고요. 아니 10분의 5 물매, 5대 10 물매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을 5cm 물매 또는 10분의 5 물매 또는 5대 10 물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정확히 얼마가 됐는가 하면 10cm가 됐다는 겁니다. 10cm. 10cm가 되게 되면 이 경사도가 얼마가 되는가? 이 경사도가 정확히 45도 경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45도 경사되는 이 10cm 물매를 우리가 이거는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대물매입니다. 그런데 10cm 이상 되는 것도 많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10cm 이상 되는 것도 많다. 그럼 이 경사가 더 가파른 형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10cm 이상 되는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대물매. 이렇게 대물매. 보통 요거보다 이제 낮은 걸 뜬물매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럼 요거는 각도가 정확히 45도 경사가 되는 것. 이것은 대물매의 개념이고, 이제 45도 이상 되는 물매, 45도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한다는 점 간략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지붕에서 사각 부분, 기부분에 사방기에 저것이 생기죠. 기물매의 개념이 생기는데, 모임지붕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상부에서 투영했을 때 이런 형태의 우리가 경사가 내려간 것을 보통 모임지붕이라고 칭합니다. 모임지붕. 모임지붕이 있을 때 이 모임지붕의 요 사방키 요 부분에 물매를 우리가 이 사방키 물매를 기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물매는 산을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가파르니까 능선을 타고 올라가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죠. 이것이 이 부분이 기물매입니다. 그래서 기물매는 보통이죠. 수평, 이 10cm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의 높이, 일반 물매가 예를 들어서 5cm짜리 물매는 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 경사도, 여기 요쪽이나 요쪽 분의 경사도는 현재 5cm 물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기물매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0cm니까 이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10cm. 이 10cm짜리 정사각형에 이 빗병 길이가
자, 여기 이제 10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틀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요 경사도입니다. 그러면 요 경사도, 요것이 바로 기물매입니다. 보통 일반 평물매보다 기물매가 완만한 경사도가 됩니다. 산능선하고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물매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물매는 일반적인 물매를 우리가 계산하셔. 그 물매에다가 보통 루트 2 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분들은 그냥 곱하기 바로 곱하면 돼. 땡치. 루트 2가 양자 0.7이잖아요. 0.7을 곱하면 보통 기물매가 나와요. 이렇게 3.5cm 물매가 바로 기물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물매는 일반 물매보다 완만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붕 물매의 그 센치를 해놨는데, 금속판 기와가락이나 보통 골판 이염의 경우가 2.5cm가 되죠. 기와가락하고 금속판 기와가락 이염이나 그런 골판 이염들, 이런 것들은 2.5cm가 됩니다. 그리고 골 슬레이트, 슬레이트 중에서도, 자, 우리가 평판이야, 자, 저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죠. 작은 그래서 일반적인 약간 차이는 있다. 대형이야, 소형이. 그래서 이 슬레이트 개념은, 슬레이트는, 소형판이야, 대형이냐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대형과 소형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대형은 보통 3cm짜리는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cm 물매는 대형, 소형이 5cm 물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레이트는 대형과 소형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판은 평이염만 3cm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루핑이나 이런 것은 3cm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와는 4cm고, 그래서 그래서 천연 슬레이트가 대형으로 만들 수 없죠. 소형이다 보니까, 자, 보통 3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지붕이 받는 풍압력의 관계, 풍압력은, 자, 지붕 면적이나 지붕의 모양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속도압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풍압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중량은 우리가 무관합니다. 건물의 중량이 많이 나갔다 해서 이 지붕이 받는 풍압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 각종 지붕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붕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 두시고요. 그래서, 장난칠 때는 이런 거 지붕 모양 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특히 거기에, 저런 부분은 봐둬야죠. 합각 지붕 정도, 이제, 박공 지붕하고, 모임 지붕, 합각 지붕, 방형 지붕,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 있는가 하면 톱날 지붕. 톱날 지붕이 옛날, 방직 공장 같은데 공장에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소설 지붕은 지붕이 하나 더 솟아서 한기 이런 거 잘 되는 목적을 한 건 중기계 기계 공장 이런 데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정확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절충식 이제 지붕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절충식 지붕틀. 자, 이 절충식 지붕틀은 자, 그 그림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요소들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현재 기둥이 이제 이렇게 지붕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지붕포가 있고 이제 이 포가 있습니다. 지붕포가 있으면
자, 밑에 이제 기둥이 오겠죠? 밑에 기둥이 있을 거고. 기둥이 있고, 이제 왕대공 지붕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다 이제 저걸 세우겠죠? 기둥을 세우는데. 그럼 이제 자, 요거는 보통, 자, 이제 대공이라 하죠? 요거는 이제, 보통, 대공이라고 칭하고, 대공이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뭐 동작형, 제일 중앙 센터에 있는 것을 뭐 대공이라 해요. 대공. 왕대공 지붕틀에서는 왕대공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대공이라 하고, 그 위에다가, 자, 여기에다 이제 세우는, 이제 목재, 이제 수평 목재가 가겠죠? 여기 이제 목재 가는데, 이거는 보통 마룻대라 하죠? 마룻대. 대공 위에 얹는 것을 보통 마룻대라 하고, 마룻대란 용어를 씁니다. 마룻대. 그리고 뭐 중간에는 이제 보통 기둥이라 하죠? 이거는 대공이라 칭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중간 되는 것은 뭐 많이 안 그리고 간단히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중간에다 이제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자기둥이라 하고, 그래서 동자기둥. 여기에는, 이제 다른 중앙센터에만 대공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동자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자기둥 위에 되는 것은 보통 중돌이라고 하죠. 여기에 되어주는 목재. 동자기둥의 수평으로 가는 건 이것은 중돌이라고 칭합니다. 중돌이. 그리고 이제 옆에를 갖다가 이제 깰대를 갖다가 설치해 주죠. 그래서 지붕 깰대가 이제 요거 옆으로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얘들 잡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깰대라고 하죠. 지붕 깰대. 이거는 지붕 깰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석가래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얘는 시어자보는 가지 않고요. 여기에 석가래가 이렇게 갑니다. 석가래. 여기에 이제 석가래를 바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석가래가 다이렉트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석가래고, 석가래.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 처마돌이를 갖다 설치한 거죠. 여기 처마돌이. 여기에, 여기 이제 부재 썼는데, 요거는 여기 있는 처마돌이. 처마돌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런 이 절충식 지붕틀은 왕대공 지붕틀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왕대공은 이 깔돌이가 있고 시어자보가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절충식 지붕틀에는 저것이 없습니다. 절충식 지붕틀에는. 절충식 지붕틀에 쓰지 않는 요소들이, 자, 여기에는 시어자보가 없는 거예요. 시어자보가 없고, 깔돌이 개념이 없어요. 깔돌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빗대공 개념은 없어요. 빗대공 개념이 설계가 안 돼요. 절충식 지붕틀에서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지붕틀이 너무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충식 지붕틀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대공 지붕틀하고 조금 양식이 왕대공 지붕틀하고 좀 비교해서 조금 봐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간략히 이제 알아두실 것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봐두실 거는, 자, 여기서 이거는 보통 대규모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중시은 소규모 건물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붕보는 간격은 대략 1.8에서 2m 정도, 1.8에서 2m 보통 정도로 이 지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 위에다가, 자, 이제 이 깔돌이를 갖다가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처마돌이를 여기다 이제 쭉 보내주는 겁니다. 처마돌이 형태를 상부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제 접합할 때, 여기는 주걱볼트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주걱볼트. 여기 이제 철물은 주걱볼트 가지고 써주는 거예요. 주걱볼트. 자, 우리가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동은 지붕보, 받치기에서 이 중돌이 이제 받치기에서 이 간격은 대략 90cm 간격으로 가줍니다. 제가 하나만 그렸지만 이거는 동작기둥은 90cm 간격으로 이제 대공해서 90cm 간격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동작기둥 위에다가 중돌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중돌이를 설치하고 대공 위에는 마룻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마룻대. 그래서 석가래를 우리가 설치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7번에 보면 그 우미량이 나옵니다. 우미량은 약간 짧은 보죠. 동작이동을 받치는 짧은 보를 우리가 우미량이라고 하는데, 우미량이, 자, 보통, 자, 우미량이라고 청한 것은, 이것 때문에 명시해. 그 생긴 모양이 속꼬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속꼬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속꼬리 모양의 작은 우리가 보예요. 작은 보. 이것을 우미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충식 지붕틀에는 우미량이라는 것이, 자, 보가 설계된다는 점을, 자,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지붕틀에서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왕대공 지붕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한 6m 전후 정도에 사용되지만, 이제 양식 지붕틀이 이제 큰 스판이 가능하죠. 한 20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왕대공 지붕틀을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왕대공 지붕틀. 자, 왕대공 지붕틀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왕대공 지붕틀은,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왕대공 지붕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일단은 평보, 이런, 보가 평보의 개념이 있죠? 평보가 있고, 평보 개념이 있고, 평보 밑에, 자, 뭔가 하면 이 깔돌이 개념이 가죠? 밑에 깔돌이가 있어요, 얘는. 깔돌이가 있죠? 밑에는 기둥이나 벽이 되겠죠? 밑에는 기둥 내지 벽이 될 거고, 기둥이나 벽 되겠죠? 지붕들 밑에.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내주면, 자, 세부적으로 왕대공 지붕틀에 대해서, 자, 간략히, 자,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있으면, 자, 여기 이제 센터 부분에, 자, 센터 부분에, 여기 이제 왕대공이 이제 설치되는 거죠. 여기에, 왕대공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이 부분에 왕대공이 있습니다. 왕대공. 그래서 왕대공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 축선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시어자보가 여기 이제 가는 거죠. 예, 시어자보. 그래서 여기 이제 보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됩니다. 이 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시어자보가 있고, 시어자보 개념이 있습니다. 시어자보. 예. 그리고 위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간중간 사이에 저것이 이제 설계되는 거죠. 요 대공이 설계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기준 잡아서 그리고 여기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게, 여기 이제 빗대공이고, 자, 아래 위로 이제 설치된 게 이제 달대공입니다. 여기에, 달대공이 이렇게 설계가 되고, 예. 여기 이제 달대공이 있고요. 달대공. 그리고 여기 이제 빗대공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설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빗대공이 있는 거고, 빗대공.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빗대공이 있습니다. 달대공이 있고, 그래서 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요 센터에 이제 왕대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왕대공이고요.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됩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여기가 이제 마룻대가 되는 겁니다. 여 위에가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에 여기 이제 마룻대가 이제 시공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냥 간략 왕대공 위에 세부적으로 그리기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간단히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왕대공이 되면서 여기 마룻대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 부분에 이제 중도리 형태들이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도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놓여집니다. 중도리가. 그래서 여기에 중도리 개념에 자 우리가 수평부재들이 쭉 갑니다. 중도리. 그래서 여기 이제 중도리라고 하고요. 여기 중간에서 중도리.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자 여기에는 이제 처마도리 형태가 설계가 됩니다. 요 끝부 여기 위에는 여기는 처마도리가 양쪽에 여기가 이제 설계가 됩니다. 여기 처마도리가 설계되고 그 위에 이제 석가래가 이렇게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석가래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됩니다. 이 석가래가 이렇게 놓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왕대공 지붕틀은, 자, 그래서, 자,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힘을 받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어자보하고, 이 시어자보, 예. 이 시어자보는 기본적으로, 부재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힘을 받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보. 자, 이 평보의 개념은, 자, 이 힘을 받게 됩니다. 평보는, 자, 힘 모멘트, 수평부재니까 이 평보는 힘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평보는 힘 모멘트를 받고요. 힘 모멘트를 받을 수밖에 없죠. 힘 모멘트 받으니까 당연히 인장력 받을 겁니다. 인장력. 좌화당이 인장력이 작용됩니다. 평보의 개념은. 보시고, 그럼 보 중에서 이제 시어자보.
이 시옷자보가 이제 받는 것은 이 시옷자보가 받아야 될 것이, 자, 압축력 받을 수밖에 없죠. 시옷자보는 압축력을 받아요. 압축력. 시옷자보가 압축력을 받는 문제입니다. 압축력을 받으면서, 자, 힘 모멘트도 동시에 받습니다. 얘는 힘 모멘트. 그런데, 자, 평보하고의 차이점은 힘 모멘트는 같이 받는데, 얘는 인장력을 받고 얘는 압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 평보는 인장력이지만 시옷자보는 압축력을 받습니다. 압축력. 그리고 이때 대공 부분에서는 이 빗대공이 바로 얘가 이 빗대공이 압축력을 받아. 얘는 빗대공은 압축력을 받습니다. 빗대공이 받는 것은 압축력을 받습니다. 압축력. 그리고 일반적 개념 알아야 될 건데 이 달대공이 이것이 인장력을 받습니다. 달대공 개념이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빗대공은 압축력이고 달대공은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 두시고,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큰 부재가 어떤 힘을 받느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의 전달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해서 석가래부터 해서 도리로 통해서 아래로 이제 힘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응력 순서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응력 순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대공 중에서 응력 순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자 제일 큰 거 응력이 자 큰 순서로 보면 가장 우리가 응력을 많이 받는 게 저기 시옷자보 형태가 지붕이니까 시옷자보가 응력이 가장 큽니다. 얘가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이 자 바로 시옷자보 개념이 됩니다. 이 시옷자보 힘 모멘트하고 압축력을 받는데 가장 응력이 큽니다. 다음이 평보가 돼요. 평보. 이 평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 왕대공입니다. 왕이다. 중앙센터에 있는 이런 왕대공 형태가 다음이 됩니다. 왕대공이 응력이 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빗대공 다음이 자 빗대공이고요. 빗대공 그리고 이제 달대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은 시옷자보다 응력이 제일 큰 놈은 힘을 받고요. 다음이 평보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응력 순서를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장제 압축제의 구분은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죠. 이제 승어로 이걸 외우기 힘들면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인장제 압축제. 그럼 왕대공에 대해서 안 했네. 왕대공은 인장제라고 보면 되죠. 인장제. 이거는 인장력을 받아요. 인장력. 그럼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시오. 왕대공 지붕틀을 색깔로 인장력하고 합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돼서 수평부재인 평보하고 왕대공 이렇게 수평하고 수직으로 선 놈들. 요거는 인장력입니다. 빨간 걸로 표현한 거는 인장력이고 인장력 받는 부재. 그리고 이제 압축력 받는 부재는 제가 요걸로 표현할게. 파란 선으로 이렇게 압축력 받고 그다음에 빗대공. 알겠네? 그다음에 수평 수직으로 간 놈은 인장력이에요. 빨간 건 인장력. 그리고 파란 걸로 한 것이 압축력. 이렇게 보시네. 그럼 경사진기 전부 다 압축력을 받는 거예요. 경사진 거.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 수평 수직은 인장력. 그리고 경사진 것이 압축력을 전달한다. 이렇게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가 저거 알아두시고 왕대공하고 이제 평보는 감잡이세. 자 여기 또 감잡았어. 그래서 여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철물을 써준다. 여기에 철물을 쓰게 되면 요거는 감자비세. 요렇게가 밑에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물을 해주는데 여기에 쓰는 것은 평보하고 왕대공은 감자비세를 써주시면 됩니다. 평보하고 자 왕대공. 시어자고 평보는 자 이 시어자하고 이 평보 여기에는 시어자하고 이 평보는 여기 이제 철물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거든요. 근데 양쪽에서 볼트를 다 쪼야 돼요. 양쪽에서 꽉 쪼야 돼. 그래서 양쪽에 나사가 있다 해서 양나사 볼트입니다. 이거는 양나사 볼트. 양나사 이 볼트를 쓰면 되고요. 그래서 시어자하고 평보는 양나사 볼트로 자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왕대공하고 여기 시어자보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장부 맞춤을 하고요. 띠세를 댑니다. 여기는 이렇게 왕대공하고 시어자보 여기는 옆으로 띠세를 댑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는 왕대공하고 시어자보는 여기는 띠세를 설치하고 요거는 띠세입니다. 띠세 부분 우리가 보여주시면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점 봐두시고 왕대공하고 시어자보는 띠세 개념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리하고 시어자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철물을 보통 쓰는 건 아니고 이거는 보통 걸침턱 맞춤을 합니다. 여기 약간 파가지고 걸치는 형태로 걸침턱 맞춤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붕틀하면 이 왕대공 지붕틀 형태를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도 크기도 자 사실상 누가 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시어자보가 제일 커요. 응력 순서대로 크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고 그다음 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 부재 명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식 지붕 나오죠. 한식 지붕은 박공 지붕을 맞배 지붕이라 하죠. 양쪽으로만 경사되는 간강은 그래서 박공 맞배 지붕. 그리고 모임 지붕은 우진각 지붕, 합각이 팔짝 지붕이라 하죠.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루에 가서 이 마루는 지금 현재 1층 마루, 동바리 마루하고 납작 마루,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바로 저거죠. 이제 마루를 까면 그건 납작 마루고, 동바리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마루 너를 하게 되면 보통, 동바리 마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바리 마루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시험도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동바리 마루는 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동바리 마루를 세울 때 자, 여기가 이제 지표였다. 그래서 지면이 있었습니다. 지표면이 있었습니다. 지표면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이제 동바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동바리를 한다. 그러면 보통 밑에 이제 저거 되겠죠. 이제 기둥을 이렇게 동바리 기둥을 세우기 전에 자 여기에다가 돌 같은 걸 보통 두죠. 동바리 돌, 이는 호박돌 형태, 이는 돌을 갖다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동바리를 갖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둥. 동바리를 갖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동바리 세우고, 동바리를 세워가지고, 거기 이제 수평,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멍에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멍에. 멍에가 여기 이렇게 갑니다. 왜? 멍에를 설치하는 거죠. 멍에가 있고, 그래서 멍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뭐가 가는가 하면 보통 장선이 갑니다. 장선은 이제 저거보다 작은 부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선을 갖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요거의 직각 방향으로 장선을 보통 이렇게 가줍니다. 자, 이렇게 장선이 가고 작은 목재가 되겠죠. 멍의 절반 크기 정도의 보통 이 장선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멍에 위에 이제 장선이 갑니다. 장선이 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합판을 갖다가 쫙 마루너를 갖다가 이중으로 밑에 합판 깔고 깔 때도 있고 아니면 마루너를 이중으로 까는 거예요. 마루너를 여기에다가 이중으로 까는 겁니다. 마루너를 보통 이중으로 까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 동바리 마루입니다. 동바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다고 해서 동바리 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45cm 이상은 돼야 된다. 높이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 지면에서 45cm 이상은 올라가라 이게. 근데 실제는 더 많이 올립니다. 최소한 45cm, 실제는 많이 올립니다. 이건 최소 기준이고, 최소고. 최소한 45cm 이상 올려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발이나 멍에는, 자, 보통, 일반적, 요거 있죠? 요것이, 90각을 쓴다는 겁니다. 9cm. 9cm 각 쓴다는 겁니다. 멍에하고. 멍에도 9cm 각 쓰고요, 멍에. 9cm 각 쓰고요. 그래서 원래 90짜리 있습니다. 9x9 형태를 딱 써요. 크기가. 요 마탄 9cm 되는 거. 이걸 보통 이 간격이 얼마 간격으로 가는가 하면 요 간격이 자 90cm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90cm 간격으로 자 동바리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멍에는 이거에 이제 일정한 거. 요거 요것도 이제 멍에도 90cm 간격으로 가요. 90cm 간격으로 멍에를 보냅니다. 그거 이제, 절반 크기인 이 장선을 보내는데, 이 장선은 45by 45고, 그래서 45cm 각을 갖다가, 요거의 절반 간격, 멍에의 절반 간격인, 45cm 간격으로 가는 게 중에서 싱싱입니다. 45cm 간격으로 이제 장선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18mm 마룬을 두께 18mm 마룬을 이중으로 우리가 깝니다. 근데 이때 까는 것은 이 쪽매를 하게 되겠죠. 이 마룬을 쪽매를 하는데 이 디테일하게 그리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되겠죠. 쪽매가 좀 크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예. 자 제혀 쪽매. 그러면 한쪽은 혀고 한쪽은 홈을 갖다 설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쪽매를 두께 18mm짜리를 두께 18mm짜리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뭐다 혀가 나오겠죠. 혀. 그래서 제대로 혀를 딱 넣었다 해서 제혀 쪽매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홈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이제 붙여가는 거죠. 쪽매를. 그래서 섬유 방향으로 옆으로 대서 하는 게 쪽매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쭉 있으면 그래서 이걸 옆으로 촉촉촉촉 붙여가는 겁니다. 이런 마루너를 한데 그래서 그때 두께는 18mm고 뭐 이중으로 할 때 밑에 합판을 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루를 이중으로 깔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합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판을 해야지 공사가 편하잖아요. 합판 딱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마루를 촉촉촉 쪽매 깔면 편합니다. 여기 하여튼 이중늘로 깔아야 돼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중으로 우리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이러한 것이 동바리 마루가 됩니다. 정리하시고 이때 이제 쪽매는 홈에 혀를 제대로 넣었다 해서 이 제어 쪽매입니다. 그래서 제어 쪽매는 수면 모치기를 하기니까 진동이나 이런 그런 충격이 가해지도 못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밑에는 이제 돌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근데 콘크리트 바닥 위에 직접 마루를 깔면 이게 동바리를 안 두면 납작마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작마루. 그럼 이걸 생략한 거예요. 요거 밑에를. 그럼 멍에다가 바로 장선해서 바로 깔면 이것은 납작마루고요. 납작마루.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동바리라는 이 기둥 형태를 세워서 하게 되면 동바리 마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단 부분에서는 이 계단 부분은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계단의 구성 요소가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계단은 보시면 거기 뭐 계단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나? 자, 계단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계단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가 층이고 여기가 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단이 이제 중간에 이제 참이 있겠죠.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 우리가 물건을 옮겨가거나 이런 거에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계단 참을 두겠죠. 계단이 이렇게 되면 참이 있을 거고 다시 여기에 이제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자, 계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이제 계단이 있을 때 여기에 자 대장으로 딱 양쪽에 딱 설치되는 이것이 보통 엄지기둥이고 이 엄지기둥이고 목조에서 엄지기둥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손잡이를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데 이것을 보통 난간 투급이라고 하죠. 이걸 난간 투급. 그래서 난간 손설침을 난간 투급이라 칭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여기에 단너비 하나씩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세워주는 거. 이것을 난간 동자라고 칭하죠. 얘가 난간 동자입니다. 이것이 난간 동자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기에다 목재를 이제 판을 이제 옆에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디딤판이고, 이렇게 이제 되어주는 목재.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디딤판. 우리 발을 딛는 것이 이게 디딤판이고, 칠판은 수직으로 되어주는 거죠. 여기 이제 판재, 목재, 이렇게 수직의 단높이에 해당되는 여기 목재 대주면 이거는 칠판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칠판이고, 여기 요 명칭은 칠판이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단 참 되겠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이것을 계단 참이라고 칭합니다. 계단 참.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단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높이는 대략 우리가 거기 해놨죠. 15에서 18cm 정도라고 뭐 용도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너비 27에서 30cm 정도로 해준다. 그리고 계단 참은 3m 이내마다 이제 둬야 됩니다. 참 부분은 두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난간 두급은 우리가 자꾸 올라가게 해서 약한 사람들은 이 난간 두급, 난간 손수침을 보통 난간 두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난간동자는 여기 중간에 세워두는 이 기둥을 갖다가 보통 난간동자라고 칭합니다. 중간에 되어준 걸 난간동자라 칭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세워진 걸 이걸 음지기둥이라고 칭합니다. 음지기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계단 쪽은.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수장 부분에서는 외부 수장은 지붕이끼 개념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면 되네. 지붕이끼 부분 보시면. 그래서 지붕이끼에서 보시면, 먼저, 지붕이끼에서 그 재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붕이끼에서 재료에서. 자, 재료의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적이어야 되겠다. 당연히 온도에 대한 습도에 따른 신축이 최대한 적어야 되겠죠. 생기지 않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됩니다. 특히 열 전도율은 꼭 체크하시고 적어야 돼요. 그리고 경량이어야 되겠죠. 동의받지 않아야 되고 사용 방법 간단해요. 외관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매는 앞에서 했던 것 같이 한 번 더 나왔네. 물매는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슬레이트는 우리가 대형이야 소형이야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판들은 3cm이고 슬레이트는 소형판은 우리가 5cm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판 기와가랑이나 금속판 골판이염은 2.5cm이고 금속판은 평이염이 3cm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평판이기가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골슬레이트가 대형판입니다. 골슬레이트가 대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은 지붕 경사를 완만하게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바람이 세면 가파람은 많이 받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주고, 강우량이 많으면 물매는 경사를 급하게 해야지 내가죠. 그래서 눈 많이 왔을 때, 적설 왔을 때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적설량이 많거나 이러면 경사는 급하게 해주시면 되고, 대형 재료는 물매를 완만하게 합니다. 대형 재료는. 그래서 재료하고 면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되니까 흡수성이 있는 재료 사용시는 물매를 급하게 해주시고, 내수성 재료도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붕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경사적인 측면은 지붕 면적 또는 지붕 크기 되겠죠. 지붕 크기 개념하고 지붕 크기하고 그 다음에 지붕 재료의 크기하고 지붕 재료의 크기 이거하고 혼돈하면 아니 됩니다. 이 지붕 면적하고 이 지붕 재료의 크기하고 그러면 보통 재료의 크기하고 지붕 면적하고 물매의 관계는 자 이겁니다. 비례 관계죠.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비례해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물매는 가파르게 해야 돼. 경사를 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의 관계 이거는 우리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 반비례 관계라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로 잡아놓은 우리가 금속판 있기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 간략히 공부해 두시고요. 금속판. 그래서 특히 함석은 아염도고 우리가 철판을 보통 함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산화탄소에 약합니다. 일산화탄소에. 그래서 약간 부식을 가져온다는 거. 그리고 알루미늄판은 해안가에 있으면 부적합합니다. 염분에 이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그대로 쓰면 우리가 부식을 답니다. 특히 이 알루미늄 원래 회백색입니다. 우리가 징크로메이트 이렇게 코팅 해놓은 건 빼고요. 그래서 일반 알루미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리는 암모니아 가스가 생기는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파는 이 암모니아에 약하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파는 이런 해반죽이나 목재하고 접촉하면 부식답니다.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제 동판 구리판하고 아연판이 접촉되면, 아연판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기 때문에 아연판이 부식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연판이 하고 동판 구리판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측면까지 다루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홈통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